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현재 시간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53분인데 이번 주에도 괜찮은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5가지 정도 가져왔고요. 일단 오늘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포스코 엠텍, 동국 RNS, 웰크론 한텍, 아바텍, 그리고 KBG, 한국바이오젠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메가스터디 교육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목요일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강한 양봉이 나왔었는데 지금 위에서 다시 다 3%나 뱉어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캔들 자체가 5일선 위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5일선을 이탈한 모습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내일 아마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래량도 하락하면서 적지 않게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냥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도 흐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으로 지금 앞에서 지켜주던 라인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앞에서 지켜주던 라인 종가 기준 이 장 목요일 날 하락이 물론 나왔지만 10,000포인트 근처까지 가는 하락이 나왔지만 다시 다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금요일에 이 앞에서 2번 정도 지켜줬던 135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악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다시 여기서 반등해주면서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면 이 9,800포인트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더 빠질 가능성이 계속 있는 위치라는 걸 염두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적어도 이 하락 추세는 좀 끝내고 이 하락 추세는 돌렸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면 최대한 손절 라인 짧게 타이트하게 소액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멘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스닥이 금요일에 3%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하락하는 추세 안에 있고 이 추세를 지금 계속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쏟아낼 때 많이 쏟아내고 반등은 얼마 왔고 쏟아낼 때 많이 쏟아내고 반등은 크지 않고 쏟아낼 때 많이 쏟아내고 또 반등이 나오면 한 2,300, 400 정도까지도 뭐 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 자리를 바닥으로 다져주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스피도 종가 기준으로 금요일에 이렇게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간 모습인데 내일 또 이제 다시 하락을 하면 다시 이렇게 또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밀렸다가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지 그게 아니면 또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지 이런 음봉이 나오면 코스피 코스닥 다 3% 4%대까지 다 박살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제시해드리는 이 종목들도 일단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위로 금요일에 4%나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갔는데 내일 코스닥도 아마 개파락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음봉으로 꽂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하시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덜어내시고 오히려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릴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조정이 꽤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662호 포인트를 좀 이탈하면 650 최대 630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610포인트까지도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최대한 비중 조절하시고 옆으로 가면서 이 나스닥처럼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만이라도 좀 꺾였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도 이렇게 5가지 볼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상승의 가능성보다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내일은 장 초반에 매매하지 마시고 장 중반까지 좀 지켜보시고 아랫꼬리로 지켜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스코 엠텍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었는데 크게 상승은 나와주진 않았었어요. 하락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차트 보면 음, 차트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약간 2019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쌍봉을 찍은 듯한 모습이긴 한데 이 고점에서 다행히 거래량이 크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이탈시킨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 만큼 크게 차익 실현을 하지 않는 듯한 차트 모습인데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제조 금속 광물 쪽이고 시총은 한 3천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50%, 포스코가 지금 대주주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철강 제품 포장, 활산제 공급, 페로망간, 동판제 공장 이렇게 철강 쪽이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 이슈가 나온 이유가 최근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포스코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세력이 이 이슈를 갖다 붙여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좀 만들어낸 모습인데 타차 단기적으로 봐도 코로나 때 이렇게 드러내긴 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를 지금 이 5,000원대, 5,200, 300원 정도를 지금 지켜주면서 이 추세를 지금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수는 이때가 10월 초인데 지수 자체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포스코 엠텍은 지수랑 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유의미하게 좀 들어온 모습이고 그리고 돌파하고 크게 눌리지 않고 눌리면 이 구간에서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로 이 구간을 지금 계속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구간 지금 몸통으로 올라가주지 못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하기에도 괜찮은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추세를 지금 돌파해준 모습인데 어느 자리에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냐 손절 라인은 어디로 정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좀 짧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 6월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 이 박스권 고점 부근 딱 이 구간이죠. 7,3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장기동 평균선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실 분들은 이 7,400, 330원 이 정도 손절 라인 장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내려오는 거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경우에 이 자리에서 6,9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추세 돌파해주고 이렇게 추세 돌파해주고 추세 다시 리테스트하고 가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자리나 또는 장기동 평균선 손절 라인 근처로 이 정도 구간에서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를 뚫고 지금 윗꼬리가 2번 나와서 밀릴 가능성도 있긴 한데 크게 안 밀리고 내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동국 RNS. 동국 RNS도 차트 보면 일단 기업 분석부터 보면 코스닥 뭐 금속 광물 쪽이고 시총은 800억 정도, 대주주 지분율 53%, 동국 SNC가 지금 22%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제철 제강, 내화물 제품 뭐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동국 RNS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동국 RNS가 호주 광산기업인 ASM이라는 회사랑 히토류 협력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세력이 이걸 재료로 지금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는데 차트 보면 지금 약간 이 정도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때 이 박스권을 크게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점에서 딱히
차익을 실현한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력이 들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 와중에 이렇게 우하락하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종목도 상한가로 들어 올리고 지금 3거래일 정도 아래 꼬리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요 정도, 장기동 평균선이랑도 근처긴 한데 요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때 상승하려고 했을 때 저항 맞았었던 구간이고, 앞에서 지지, 지지, 또 올라가기 전에 저항, 그리고 또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또 이때도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3거래일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4,350원 손절 라인 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매매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눌러줬을 때 이 장기동 평균선 3개가 모여있는 한 4,200원 초반? 이 정도 구간에서 받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가 목요일도 그렇고 뭐 수요일도 뭐 상승이 소폭 나오긴 했는데 크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아래 꼬리로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건, 그리고 위로 찌를 때 이 거래량이 더 들어왔죠 오히려. 그리고 상한가 들어올리고, 그리고 이틀 조정 나올 때는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찌르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이 내려오는 추세까지는 상승이 나오면 도전을 하러 가주겠죠. 5천 한 2, 3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승이 나오면 이 정도 구간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아래로는 아래로는 짧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수익 구간이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가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종목도 내일 상승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밀리면서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장 초반에 매매하지 마시고 장 중반 이후에 약간 지수 어떻게 보면 나스닥 선물 시장 개장하고 나서 흐름 지켜봐도 괜찮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래 꼬리나 아니면 아래 꼬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이 나와서 여기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오는지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웰크론 한택. 웰크론 한택도 코스닥 뭐 이쪽 건설이고 시총 한 800억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율 36%인데 웰크론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산업기계 제작 판매 목적으로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종합 건설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재무도 뭐 2019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적자 200억이었는데 2020년, 21년도에 적자 폭을 좀 줄인 모습이죠. 대신 이제 올해 다시 또 적자가 좀 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가져왔고요. 이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가 칠레랑 이제 리튬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 리튬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포스코가 이제 또 이제 리튬의 이슈를 받으면서 웰크론 한택이 포스코의 설비 공급 체결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슈를 지금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어거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이러한 재료로도 올린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량이 화폐 올리면서 더 많고 그렇게 고점 부근에서는 오히려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금양처럼 이 구간이 통으로 매집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까지 들어 올렸다는 건 여기 앞에 이만큼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은 모습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다가 이때 하락 추세가 나왔었는데 2021년 9월 달에 이제 고점 찍으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 추세를 최근 6월 달에 이렇게 들어 올리고 상승이 좀 가려다가 상승으로 좀 가려다가 이렇게 급락을 줘버렸죠. 근데 여러분이 급락 줬던 구간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없죠. 거래량이 아예 죽은 채로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들 털어내려고 아니면 개미들 못하게 하려고 지금 시선 안 끌려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준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 나오면서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이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우상향 추세
타고 그대로 올려준다면 보시면 5,5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모두 돌파해주는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고, 목요일 금요일도 이렇게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죠. 구름대는 완벽하게 지금 돌파를 해주진 못했는데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3,9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단기 저점 올려주는 우상향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간까지 열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로는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도 지수 박살나는 동안 이렇게 저점 다져주면서 강한 양봉 만들어주고 올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면서 한 번 더 큰 흐름 나와주는지 이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장기동 평균선 손절 라인 잡으시거나 조금 더 위에 보면 한 이 정도도 4,050원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3,800원에서 9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아바텍. 아바텍 같은 경우에 코스닥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시총 2,800억, 대주주 지분율 36%,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주주로 있죠.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증설을 본격화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아바텍이란 종목도 지금 상장하고 이 구간이 고점 라인이었는데 그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이 딱히 고점 라인에서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세력이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단기적으로 저점 라인을 지금 이 13,000원대 저점으로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여러 번 관찰이 됐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마찬가지로 우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 단기적으로 이 우하락 추세를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8%, 10%, 18% 이렇게 급등해서 들어 올렸는데 이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아래 꼬리로 지켜주길래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그림 나오나 봤는데 바로 3거래를 이렇게 급락을 줘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재차 이 하락한 추세 안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강하게 아래 꼬리로 지켜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 올렸는데 개미들 탈까봐 다시 죽이거나 개미들 이제 털어내려고 내린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파동 주면서 올라와 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질 거였으면 다시 이렇게 저항 맞고 이동평균선이나 구름대에서 저항 맞고 다시 내려왔을 텐데 내려오지 않고 양봉에 거래량 실어주고 음봉에 거래량 죽이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윗꼬리로 이 구간을 계속 테스트 해주고 있고 19,000원대, 20,000원대를 지금 찔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아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정도, 네, 최대 이 정도 18,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6월 급락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고 그 앞에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저항이 나왔었고 저항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고 몸통으로 올라가 주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18,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빠지면 이 17,000원 내려오는 거 보고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밀리는지 아니면 밀리지 않고 오히려 지켜주면서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온다.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몸통으로 이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 아직 장기동 평균선 추세가 완전 역배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111선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 301선, 224일선, 448일선은 정배열 상태고 단기동 평균선들도 지금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좀 흐름이 괜찮게 나와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눌러준다면 손절 라인 일단 이 정도 구간 18,000원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눌러준다면 17,000원 근처에서 받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KBG.
한국 바이오젠이죠. KBG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화학 쪽이고 시총 500억, 대주주 지분율 38%,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리콘 소재 사업인데 KBG 같은 경우에 최근 G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 뭐 여기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KBG가 독자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어,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KBG가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 딱 크게 보면 2019년도에 15,000원대에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대시세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눌러주고 바닥에서 매집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었고, 최근에 유의미하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올려주고 있는데, 이 작년 2021년 10월 이 하락하던 추세를 딱 찍고 한 번 더 찍어주고 이렇게 올라와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추세선 리테스트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아래 꼬리로 이 구간을 지금 두 번 정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5,900원 정도, 이 구간 정도 6,000원, 5,9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건 뭐냐면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바로 바닥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정하셔야 될 것 같고, 한 6,000원에서 조금 더 최대로 열어두시다면 한 5,700원대, 이 요번에 급락 나오기 전 언덕 부근 이 구간 손절 라인, 여기 또는 여기로 손절 라인 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이 구간 다시 바닥 보러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구간에서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장기동 평균선 라인 근처까지 찔러주는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 좀 보도록 할 건데,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도부터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 한번 주고 더 큰 기울기로 상승 나오고, 그리고 또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 기울기도 더 가파르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다시 가주려면 이 정도를 쌍바닥의 개념으로 다시 지켜주거나, 현재 구간에서 지금 아래 꼬리로 지금 448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직 이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추세, 그러면 추세 하단도 이 6만원, 5천원 부근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하면 내려왔을 때 이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시면 추세 상단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좀 받아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 관련 종목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와줄지. 그러나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저항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길 저항 먹고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앞에서도 뚫어주지 못하고 박스권 형성했던 저항 구간이었고, 앞에서는 지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 그리고 뚫어주기 전에는 계속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금 맞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돌파해서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도 안전할 것 같고, 아니면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우하락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랑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도 봤는데,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게요. 롤러코스터 탄 증시, 실적 연준 발언 주목. 이번 주는 주요 기업 실적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했다. 큰 폭으로 조정받은 만큼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고, 심리가 지나치게 매도 쪽으로 쏠렸던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나스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동안에
하락도 어느 정도 크게 나왔지만 이번 하락은 정말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꽤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 너무 거대한 악보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 증시는 10월 9일 저점을 형성하고 10월 9일이 언젠가요? 이때네요. 그쵸? 근데 지금 오히려 10월 13일에 이렇게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온 모습이고 4분기 반등을 시도했다.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매우 유력하다네요. 월가의 대형 투자 자문사에서 또 다른 베어마켓 약세장 속 반등이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서학개미 최선호 빅테크 종목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 지금 실적 발표도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거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의 불안도 뉴욕 증시의 변수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 은행은 지난주 부로 긴급 시장 개입 조치인 채권 매입을 종료했다. 지난주 부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일정이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있고 그리고 화요일에는 뭐 이 주택 관련된 지표들도 좀 있고 여는 총재들 발언 있고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 실적 발표가 또 있죠. 넷플릭스 발로 한번 하락을 줬던 날이 있었어요. 나스닥도. 그리고 수요일에는 빅테크,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총재들 발언도 계속 있고 목요일에는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가 있고 연준 이사, 총재 뭐 발언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또 이런 회사들 실적 발표가 있는 모습이죠. 금요일에도 뉴욕 연은 총재 발언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넷플릭스나 테슬라, 존슨앤존슨,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사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면 또 이제 증시가 하방 압력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난리가 났었죠. 카톡이 지금 최장 시간 안 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카카오 장애 후폭풍 대규모 손해배상 예고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보상 근거가 없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는 이야기가 다르다. 회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겠다 명시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럼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 대리, 카카오 뭐 퀵 이런 아예 일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카카오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냐? 회사는 관련 법령의 변경, 현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유료 서비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법령을 하나 지금 집어넣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내일 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를 반영해서 흐름이 안 좋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좀 증시가 내일은 일단 좀 안 좋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주중에 좀 반등해주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